유튜브를 하며 댓글에 못생겨서 안 된다, 키가 작아서 안 된다 같은 단점을 얘기하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립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런 단점들을 매력으로 바꿔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며 잘 삽니다. 우리는 굳이 내 단점을 상대에게 알려주며 약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요. 내가 키가 작거나 못생긴 건 딱 봐도 압니다. 허나 단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별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말한 단점을 기반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모습은 덤으로 추가가 되죠. 단점은 내가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지 남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30대 중반까지 저의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도대체 어떤 남자를 여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남자는 보상, 여자는 투자.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남자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보통 이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같은 대답을 하지만 여자는 자상한 남자, 착한 남자 같은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8년째 스파크라는 경차를 아주 만족을 하며 잘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행을 가서 차를 렌트할 일이 생겼는데 하루 이틀 탈 차를 생각하니 가성비, 유지비 이런 걸 따지기보단 외형이 간지나는 제네시스를 렌트했습니다. 즉 원나잇 같은 하룻밤만 만날 사람을 고르라면 여자의 성격, 직업,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이쁘면 장땡이죠. 허나 이 사람과 연애를 하라고 하면 상대의 가성비, 유지비 이런 것까지 따지겠죠. 외모가 뛰어난 남자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는다고 여자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면 여자는 평타만 쳐도 길거리, 술집 이런 곳에서 무수한 남자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를 이것저것 따지는 처지도 되지 못하고 외모만 적당히 이쁘면 무조건 내가 감수하고 만날 수 있겠다 라는 보상. 반면 여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외모만 보거나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여자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하나의 특출난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단 단점이 최대한 적은 육각형 남자라고 들어보셨죠? 남자를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단점은 나만 알기. 분명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능력까지 좋은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허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나요? 평범한 사람이 많나요? 당장 길거리만 나가봐도 선남선녀 커플보단 나랑 고만고만하게 생긴 커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남자는 주변에 흔치 않습니다. 잘 봐야 아우디, 벤츠 정도? 대부분은 국산차, 대중교통 같은 사람일 겁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8년 정도 스파크라는 경차를 만족하면서 잘 탄다고 했죠. 이 시간 동안 스파크를 거쳐간 여자가 한 5명 정도 될 겁니다. 즉 차는 핑곗거리일 뿐입니다. 저는 어조비에 키도 남자 평균 키도 못 미치는 스파크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위에만 쳐다보며 잘난 사람들만 보며 이번 생은 글렀다 포기하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길게 남았습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저도 30대 중반이지만 옛날 시대의 30대 우리 아버지 세대랑은 외모가 많이 다르죠. 하루 24시간을 100세라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50살은 아직 점심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남자분들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내 인생을 포기하실 건가요? 내가 스파크로 태어났다면 차체를 바꿀 수 없다면 옵션을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스마트키가 아니라면 스마트키로 바꾸고 하이패스가 없다면 하이패스를 장착을 하고 저는 타고난 소심한 성격을 음악을 하며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또 타고난 어조비지만 이 어깨뽕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단점을 극복했고 나이가 들어가며 뱃살이 오지게 나오는데 운동은 너무 귀찮아서 차라리 저녁을 대부분 굶습니다. 저도 한땐 그래도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닌데 키가 작네, 어깨가 왜 이렇게 좁아, 머리숱은 또 왜 이렇게 없어, 내 단점들을 남들에게 떠들고 다녔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자신감 없고 소심해 보였을까요? 심리학적으로도 여자는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하이퍼가미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불안한 모습, 소심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정내미가 다 털려버립니다. 또 지금 내가 말하고 다니는 이 단점들을 상대가 들었을 때 앞으로 나와 함께할 모든 상황에 그 단점들을 대입해 보면서 아, 얘랑은 같이 뭔가 하면 안 되겠네, 같은 판단까지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주차도 편하고 세금도 덜 나오고 관리하기 편한 경차가 장점이라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장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차 사고 나면 뒤지는 거 아니야? 하차감이 없지 않아? 같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장점, 단점 이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허나 내가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단점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장점이라는 게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기에 장점이든 단점이든 입 밖으로 내미시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막 굳이 나를 잘 보이려는 태도, 이런 것들은 내 가치가 낮아 보이는 행동일 뿐입니다. 단점은 스스로 내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지 남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풀옵션으로 거듭나봅시다. 경차를 좋아하는 수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 왜 여자 앞에만 서면 어버버 뚝딱거릴까요? 혹시 가족들 앞에서 그러는 분도 있나요? 동네 편의점 알바 면접, 대기업 면접, 여러분은 뭐가 더 떨리시나요? 시험을 볼 때도 이건 중요한 시험이야, 무조건 잘 봐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평소 실력의 절반도 안 나오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누구나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실패하면 총 맞아 죽는다 라는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하죠. 저는 싱어송라이터 서툰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독학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서툴지에서 만들어진 활동명인데요. 처음으로 라이브 카페에 공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무조건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결과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한번 바닥을 제대로 찍고 나니 바닥 찍어도 별거 없네, 죽는 것도 아니네, 그래, 그래서 내가 서툰인 거야 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 공연들 때부터는 실수를 해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툰입니다 라고 하면 관객들 반응도 좋고 저도 더 편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 말고는 더 좋은 사람이 없을 거야, 무조건 잘 해야 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상대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배려라는 핑계로 잘 해주고 집착을 하고, 그럴수록 상대는 내 가치를 낮게 보며 막대하는 경험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여자는 경차를 안 좋아하네, 경차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자, 오히려 이런 여유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그런 나를 여자는 좀 더 궁금해할 겁니다. 굳이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자에게 노력할 시간과 돈으로 나라는 차에 옵션을 늘리는 데 집중합시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한 이유. 연애 관련 책, 영상을 보며 지식을 쌓는 거 물론 중요하죠. 백문불여일견이란 뜻은 들어보셨죠? 아무리 지식만 쌓는다고 실전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한때 픽업 기술 공부를 엄청 맹신했었습니다. 혹시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있나요? 아무리 필기를 잘 봐도 막상 처음 차에 타보면 뚝딱거리게 되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범퍼도 박살 내보고 휀다도 긁어보고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한 경험들이 있어야 나중엔 한 손으로 운전도 하고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자, 연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것만으로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마냥 어찌어찌 어거지로 만났다고 해도 결국엔 내 일치성이 깨져 무조건 차이게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엔 픽업 기술로 여자를 어찌어찌 만났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상황엔 제가 집착을 또 하게 돼서 차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주변에 1도 없던 환경이라 여자를 만나러 오지게 발품을 팔고 다녔습니다. 번호 묻는 멘트는 알겠는데 도저히 여자한테 말 한마디 거는 걸 못해가지고 처음엔 길 묻는 연습으로 시작을 했고 제 지갑엔 똑같은 내용의 쪽지를 수십 장 들고 다니면서 편의점, 카페 이런 데 알바생들한테 들어가는 곳마다 쪽지를 줬었습니다.
누군가 볼 때는 발정난 여미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절박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연락이 가끔씩 와도 조급함, 집착 때문에도 까여보고 막상 또 어찌어찌 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또 카톡으론 잘했는데 말도 못해서 어버버거리다가 헤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계속된 실패 속에서 포기해야 하나? 그러다가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것도 못하겠냐? 그때부터 실패 노트를 만들어 실패할 때마다 그 이유들을 적고 그런 경험들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그때부터는 여자를 수월하게 만날 수 있게 됐고 지금 만나고 있는 한 600일 넘은 여자친구도 카페에서 책 보고 있길래 쪽지를 줘서 사귀게 됐었습니다. 저는 절대 지식만으로는 자신감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이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어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기에 나도 했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한국 여자 만나기 겁나 빡세네 굳이? 라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인간관계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것만 할 수 있다면 회사, 가족, 친구 이런 관계는 쉽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저는 여자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급 2,700원을 시작으로 수많은 여러 알바, 대기업, 음악활동, 미용실, 미용일도 했었었고 정말 30대 중반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와 봤지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유롭더라고요. 인생 시계에서 우리는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저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내 삶을 위해 나를 개발하고 발전합시다. 남자들이여, 라이프 체인징